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이 사법부와 검찰을 이용해서 정해진 각본인 양 탈옥한 직후에 경호처가 자동소청 200정을 들여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1분에 1000발을 쏠 수 있는 살상무기였는데요. 더해서 시체를 담는 영현백은 석방 직후 4000개를 확보했습니다. 내란도 모자라서 내전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총으로 지켜야 할 권력이라면 이미 정당성을 잃은 권력, 헌법을 파괴한 죽은 권력은 법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굴 죽이려고 총을 샀습니까? 국민을 죽이고 영구 집권을 꿈꿨습니까? 9월 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만 영상 다운인가? 조영용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영상 잘 나가고 있죠?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 전환이고 네. 안정적인 상승 기조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MBS 여론조사도 60%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갤럽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것은 갤럽 예. 그리고 MBS 지금 2주씩 교차로 하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안정적이고 견조한 상승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2주일 만에 또 나왔는데 그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MBS 기준으로 직전 조사,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무려 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62%입니까? 2%입니다. 예. 꽤 오래 거의 100일 전 얘기지만 6월 3일 대선에서의 이재명 당시 후보 득표율이 49%가량 됐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물론 대선 국민 투표의 득표율과 이 여론조사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이고 견조하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폭이 큽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요. 추석 전까지 지지율 60% 돌파가 목표다라고 했는데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 그러면은 예. 이제 앞으로도 이 안정세를 유지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정 의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나라를 극심한 분열이나 정쟁으로 끌고 가는 현안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은 계속 해가는 것이고 특검은 앞으로도 더 활동을 할 거니까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여론을 다룰 때마다 숫자를 볼 때마다 이거에 좀 포인트를 두는데 이게 자력 득점이냐 반사 이익이냐.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반사 이익은 상대 실수나 패착에 의해서 얻는 건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영양가 있는 내 땀으로 벌어들인 점수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러는 거고. 그 반대로 자력 득점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내 힘으로 1, 2%, 2, 3% 포인트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될 힘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생명력이 있죠. 그런데 현재 올라오고 있는 지난주 갤럽이건 이번 MBS건 3%에서 5%포인트의 상당히 큰 차의 상승을 보인 거에는 상대 반사 이익에 의한 게 아니고 자력 득점입니다. 우선 상당히 일부에서 우려했던 한미 정상회담 건 관세 협상 건 등등 그게 무난히 잘 넘어갔다는 평이 대체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국정 의제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향후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건 아마 정치나 사회 부문 개혁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은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물론 입방정 떨면 안 되죠.
무슨 돌발적이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예.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체제는 상당히 다져져 있다. 지금 예. 14주 됐잖아요. 네네. 정권 출범한 지. 예. 보통 한 9번에서 11~12번쯤의 조사가 있었는데 2번 인사 문제와 조국 사면 문제 때 일시적 하락이었던 거 말고는 전반적인 우상승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다고 맞습니다. 보면 추석이 예전처럼 막 경향 여론이 용소 막 회오리 치면서 부딪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카카오톡이 완전히 지역 격차와 시간 격차를 없애버렸지만 그래서 추석 민심이라는 게 특별히 따로 있지는 않지만 추석 언저리 해서 뭐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지금 검찰 개혁 문제도 그때쯤에 그렇죠. 예. 가시화하겠다는 네네네. 거니까 그게 한번 방향을 잡고 나면 정치적 효용감은 한 번 더 점프업 할 가능성이 크죠.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올라가는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에 걸었던 게 하나씩 실현되어 가면 만족감이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구체적인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 지금은 검찰 개혁을 앞전에 두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국힘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보겠는데 국힘 지지율이 이제 2개월여 만인 것 같은데 20%대를 다시 돌입을 했네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의외다 생각한 게 최근에 사실 이제 특검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방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지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일단은 이게 이 여론조사가 1일에서 3일 사이에 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18인가 19까지 한번 빠졌을 때 제가 예. 이거보다 좀 더 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16까지도 내려갔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뭐 1~2%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냥 병가지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현격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큼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전당대회 끝물 효과도 일부는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감 같은 것이 최소한의 우익 지지자들, 전통적 우익 지지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빨간 잠바야 예. 이런 분들을 붙잡아두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만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안정성을 보일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여권이죠? 예? 보수. 네, 범보수. 예, 예. 와 극우는 저는 빙탄불상용이다. 얼음과 재다. 예. 섞일 수가 없다. 네. 결국은 쪼개지고 갈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지율은 앞으로 굉장히 출렁일 소지가 현재도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계속 땡깡 하면 안 되지. 네. 그 저렇게 땡깡 괜찮습니다. 막무가내로 억지 부리고 이렇게 하면 특히 나경원 씨의 행투는 굉장히 눈살을 좀 찌푸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대의 정치의 본령과는 상관이 없는 예.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적으로 갈 것이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예, 이게 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5% 수준으로 나왔는데 네. 사실 이번 MBS 여론조사는 1일에서 3일 사이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어제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반영이 안 됐죠. 반영될 시간이 없었죠. 예. 이 지지율 5% 다음 지지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저도 비슷합니다. 예. 소폭 하락 점쳐지고요. 지금 5%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에서 그럼 어느 정도로 빠져야 많이 빠졌느냐 그런 점이 그걸 있잖아요.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한 지지율이 50%쯤 나오는 당이 42, 3으로 빠졌다 그러면 상당히 아픈 건데 5%에서 4%로 빠져도 실은 퍼센테이지로는 20%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숫자는 한번 보십시다만 분명히 악재인 건 맞고 뭐하다 이 지경까지 골마 터지로도 키웠느냐. 왜 즉각적으로 바로 어제 오늘 당에서 사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바로 사과할 일을 왜 지난 5달 동안 왜 그랬느냐. 이 질타는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이게 악화되는 일은 막도록
조국 당 측에서 그리고 조국 본인도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조국 당이 작년 총선 때는 한때는 8%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많이 빠졌네요. 네, 그거에 비하면 좀 죽었죠. 아마 그거는 민주당 새 정부 출범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것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조국의 효과가 조금 낮아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사면 후에 그만큼의 이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번 건이 생기면서 네. 약간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이후에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 수치보다는 저는 정치적 행로나 사람들의 기대치, 그다음에 실망, 이 심정적인 분야의 영향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면은 워낙 그 절대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숫자로 반영되기는 참 쉽지 않은 거고 사람들이 조국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이 정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제대로 착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요번에 정치적 데미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의 조국당 지도부와 조국 개인의 스탠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뼈를 깎아야 합니다. 여러 번 깎아야 합니다. 예.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9%, 부정이 42%, 거의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참 노란봉투법이 무엇이다라는 게 조금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법이 나와서 제정 통과가 될 때까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보수 정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악마화된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억울한 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통과가 됐다는 건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처음 생겨진 이미지 정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first impression, first image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은 뭔가 그 우리 경제를 올가매고 성장을 막 잡아 붙들어매는 법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광범하고 강하게 유포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홍보와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지워지지는 않은 점이 좀 있고 기존과는 물론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변화, 특히 경제계 쪽에서는 변화를 좀 움츠려드는 경향은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이 49, 부정이 40인데 둘 사이에 오차 범위를 넘는 7%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여론의 역풍이랄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 정책과 효능감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왜 가야 할 방향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소수자들의 이익을 이 사회 같은 데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집중투표제의 효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도 좀 겸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홍보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할 일이 예. 정부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거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행정부잖아요. 네. 그 주무부처 등에서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주요 어느 특정 부서에 맡겨두지 말고 이 정부의 주요 아젠다의 하나로 삼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 긴 차원에서 어떤 우리에게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조곤조곤 쭉 알려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났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만났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기업인들과 많이 만났었거든요. 노동자들하고는 좀 오랜만에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노란봉투법 통과한 이후에 만난 거라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충분히 의미 부여 가능하고요.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며칠 있다가 노동자들 만난 거니까 뭐 저는 당연히 그 접점이나 공감대를 마련한다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은 대미 투자와 고용 부분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대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집중적으로 좀 미팅이 있었던 것이고
이 정부 출범의 주요 지지 기반 중에 하나니까 노동자 계층은. 그리고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정책 면에서 화답해 가면 저는 이 관계는 아주 유지가 되고 앞으로 최저임금 같은 데서 좀 더 이전에 비해서 가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적 홍보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말씀하셨죠. 예.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놀랬고 굿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국무회의 생중계. 이거 신의 한 수였어요. 네, 효능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그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모태펀드 관련해서 네. 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 오갔던 얘기들을 한 4, 5분 정도로 압축된 거 보셨을 네, 거예요. 아마. 봤습니다. 그게 인위적 편집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발언 순서대로 조금 압축만 해놓은 건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느꼈냐. 아, 이 정부가 가려는 방향이 저거구나. 네. 1번. 2번. 굉장히 실무적인 것. 그냥 고담준론이나 공자맹자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방향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가 오가고 예. 콕콕콕 물으니까 실무자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정책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만큼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돈 들여서 신문에 광고할 필요 없다고. 맞습니다. 그냥 그거 해서 유튜브나 어디 띄워놓으면 다 알아서 퍼져가고 거기서 느끼는 거지. 조중동에 뭐하러 돈 퍼들여가면서 광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 말 또 오해할라. 아니 저도 보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다 말해줬는데요. 그 양 정부 부처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그리고 예. 아, 우리 관료들 믿을만하네 이런 생각도 안 느낄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기 호흡이 좋았습니다. 중요하다는 거고 국정 철학의 교회를 같이 한다는 게 저런 거라는 거. 또 하나 난 뭐 느꼈냐면 네. 강릉 그 가뭄 그것 네, 때문에 강릉시장. 현장에 가서 하는데 강릉시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폭폭하고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왜 이렇게 네.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굉장히 표정이 상반됐습니다. A를 묻는데 계속 B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굿 케이스예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홍보하면 그렇죠. 여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방금 MBS 여론조사는요. 1일에서 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한국갤럽 조사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하냐라고 물었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50%가 나왔습니다. 네. 가능하다가 27%밖에 네.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네. 현재 한 3,200 정도인데 예, 예. 5,000이면은 일단 갭이 너무 크게 그렇지. 3,500이나 700이 아니고 5,000이니까. 네, 네, 근데 네. 이 5,000이라는 게 상징적 숫자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럼 4,999면은 뭐 대통령 그만하라고 할 거야. 어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레벨업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증시가 이렇게 팍 뛰려면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체질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번에 갤럽에서 저는 참 문낭 잘 짰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어쨌거나 5천은 너무 큰 헛꿈을 가지는 않겠지만 희망은 가지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봐요. 네. 그럼 4,500만 가도 성공하는 거지 뭐. 예. 굳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이 사안이 조금 굉장히 핫한데 양도세 부과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관련한 기준 대주주 기준 네. 말입니다. 10억 이상으로 되돌릴 경우에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40%. 네. 꽤 높습니다. 많이 높죠. 많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 분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부정적일 거라고 보는 의견이 40%야. 그러면 야, 그 50%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어? No.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세제 개혁안이나 이거를 바라보는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녹아든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부가 지금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이 얘기가 예. 논란이 된 지. 네네. 그게 마침 또 현 증시가 약 한 달간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교착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뿐더러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증시 5천 돌파 그 심정적인
상징적 목표 수치라면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숫자거든요. 이건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예,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예. 시장이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잘못 인식하고 잘못이 아니고 용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대주주라는 게 자본 관련 법에서 말하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진짜 초거대 대주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목당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냐 50억 원어치 갖고 있냐. 그래서 저는 다액 보유자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좀 오해가 줄어들 소지도 있다고 보고 저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감안해서 금투세 부분을 차라리 재입법하거나 논의를 다시 거기서 큰 가르마를 명확히 타고 요 양도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거는 정부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거나 입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또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를 통해서 50억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직 일단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때문에 아마 멈칫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도 조금 결정의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클리 민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